네, 총선을 앞둔 여야가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움직임들 한번 종합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할 텐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은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네네. 총선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혹시 아쉬움 같은 건 없으십니까? 글쎄, 그 총선 때마다 여러 가지 그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게 사실인데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양당이 총선과 관련해서 좀 이렇다 할 새로운 어떤 전략을 내세운 건 아직 없는 것 같고요. 네네. 내부 정비하는 데 주로 좀 여러 가지 주력을 하고 있어서 네. 조금 눈살 찌푸려지는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살 찌푸려지는 일들. 알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일단 민주당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른바 이낙연 신당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여러 번 이제 신당과 관련한 의사를 시사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언론에서도 사실상 신당이 공식화됐다 이렇게 보도를 여러 번 했을 때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네. 오히려 재차 확인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신 걸 보면 네. 신당 창당에 상당한 그 어떤 의중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네.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 있는 여러 의원들이 이러저러한 반대 의사나 혹은 철회해달라는 호소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제가 볼 때는 신당 창당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관측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어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공식화라는 건 좀 과장된 해석이다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약간 속도 조절 같아 보이는 것이요. 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보면 민주당에 연말까지 시간을 드리겠다 해서 시한을 못 박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시한을 못 박는다는 것은 그 시한 이후에 다른 정치 일정에 대한 구상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굳이 연말까지 시한을 못 박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도 민주당 구성원인데 민주당의 시간을 드리겠다라는 표현이 약간 이분법적 사고로 보여서서 일단 마음이 떠났다. 아니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의사를 번복하거나 처리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상당히 최후 통첩처럼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저로서는 조금 불안하지요. 네. 그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연설명을 했잖아요. 이낙연 신당 반대. 근데 이제 며칠 전에 금태섭 전 의원은 저희 방송 나와서 이거 줄 세우기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비판하던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그거는 이제 좀 상황이 다른데요. 가령 국민의힘에 있는 일부 초대선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가령 당내 여러 가지 현안에 개입하는 것은 제가 봐도 줄 쓴 건데요. 네. 현재 이 110명이 넘는 의원들은 계파가 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친명, 비명, 중립파 의원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특별히 누구를 눈치를 보고 줄을 쓸 이유도 없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당을 나가겠다고 하고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하면 이분들이 전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로운 신당 후보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신당 창당이 분열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줄 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과도해 보입니다. 이제 오더가 있었느냐 자발성이냐 이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더가 있긴 어렵죠. 왜냐하면 오더를 하려면 자기 소위 말하면 색깔이 비슷한 의원들만 서명을 해야 되는데. 아니 국민의힘의 연서명 같은 경우. 그거는 사실 마코에서 뭔가 작업이 있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김기현 의원을 나경원 의원을 그때 이제 맞아요. 출마를 못하게 할 때는 김기현 의원을 세우려고 하는 용산의 의도를 읽고 앞장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전당대회에 나온 특정 의원을 누르려고 연설명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럼 선거 전당대회에서 안 찍어주면 되지 뭐 나오지 말라고 서명을 합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어색하죠. 근데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거고 가장 기초적인 건데 이낙연 신당을 띄우면 함께할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그게 오리무중인데요. 국회의원 중에는 지금쯤이면은 이제 이낙연 대표 말씀이 옳다. 나는 이낙연 대표 함께하겠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공개적인 의사들을 혹은 자기 이름은 실명을 거르지 않더라도 언론에다가 되게 의사를 알려주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는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질 경우에 합류했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래서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국회의원 중에 세력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외 세력만 가지고 되겠어요, 근데? 아니, 그게 이제 가령 신당을 만든다 그러면 사실은 출마할 그 의사가 있는 소위 출마자급 인사들이 네. 이제 최소한 40~50명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당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세력을 형성한, 그러니까 소위 출마할 세력을 형성한 상태에서 신당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민주당은 이제 공천 적격성 심사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거의 끝났죠. 예, 탈락하는 사람들 혹시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려는 요량일까요? 아니, 민주당에서 그 부적격 받은 것은 대개 무슨 뭐 전과나 부적절한 언사나 뭐 이런 소위 부적절한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과 같이 신당을 한다는 거는 오히려 그 신당 창당에 붐을 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잡음이 더 커지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실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네. 구속이 되고 나서 뭐 일부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거는 결국 송영길 전 대표는 이른바 86세대의 맏형이었고 네. 86 정치의 구태가 확인이 된 거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일반화의 오류죠. 가령 이제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영남 사람이 무슨 범죄에 연루되면 개인 아무개가 범죄에 저지른 거고 호남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면 호남 사람은 다 범죄자다. 이렇게 일반화하는 것과 비슷한 일반화의 오류인데요. 네. 그 송영길 대표가 어떤 구설수에 휘말렸다고 그래서 86그룹 인사들이 전체가 다 그런 구설수에 휘말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재선 때부터 386 몰라가라는 소리 들었는데요. 재선 1년 차부터. 그래서 아주 제가 20년을 얘기 드리니까 좀 사실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왜 우리 세대만 그렇게 20년간 일반화의 오류의 대상이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좀 서운한 측면이 있죠. 네. 그 세대하면 너무 혜택을 많이 누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혜택을 누렸다기보다는 이쪽에서 국회의원에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은 보면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2번, 3번 떨어져 가면서 국회의원 된 거거든요. 유권자의 선택의 결과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다 혜택이라고 하신다면 서운하죠. 근데 대신 정치권에 도전한 사람이 많았죠. 한류 그룹들이. 맞아요. 예. 근데 아무튼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아무 이야기 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한 또 비판도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어쨌든 지금은 민주당 구성원이 아니지만 그런데 한때 민주당의 대표였던 분이 구속된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좀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구속되기 전까지는 검찰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검찰의 의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는 좀 겸허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전당대회가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였고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연루되어 있다는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민주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거는 뭐 사실관계가 더 규명이 돼야 되긴 하지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된 그 구속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게 거의 확실해 보이죠?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죠? 근데 거기가 반대하는 분들도 한 30~40% 있는 걸 보면 그게 만만치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저도 비대위원장을 해봤습니다만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이 10% 이하일 때 되게 비대위원장 추대하거든요. 근데 저 정도면 반대도 꽤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여져서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도 그룹들이 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결국은 시간을 끌더라도 내부 설득을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갈 가능성은 있죠. 그러면 저렇게 반대세가 만만치 않다면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맡아도 뭐 한순간에 당을 장악해서 끌고 나가기에는 좀 에너지가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것은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이 30~40% 된다는 것은 이제 막상 결정되었을 때 반대하진 않겠지만 계속 불안한 느낌을 갖고 가는 것이니까 위기 요인이 발생했을 때에 당 내부가 심하게 동의하겠죠. 이럴 줄 알았다 막 이런 반응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틈새가 벌어지면. 근데 어쨌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게 존재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보수 세력 내에서는 되게 통쾌함을 주는 사람인 건 맞을 텐데요. 네.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구성원이면 저는 절대 저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첫 번째, 이번 선거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정서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왜냐하면 심판 정서가 더 커지거든요. 네. 사실은 심판 정서를 누그러뜨리는 쪽으로 인물들을 쓰는 것이 현명하지요. 네. 두 번째, 어쨌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검찰 독재 프레임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 장관,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은 역시 두 번째 불리한 프레임인 검찰 독재 프레임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죠. 근데 두 가지는 다 국민의힘이 불리한 프레임이고요. 세 번째는 저도 뭐 총선 때 여러 가지 당직을 맡아봤습니다만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결국 이 총선 때의 당대표는 신선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되게 노련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꽤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생길 때 그 리스크 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총선형 지도부에는 적합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저쪽에서 이 한동훈 대표의 이 소위 말하면 참신함 플러스 존재감을 활용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판단하는 거겠지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분이 되는 게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심판 프레임을 굉장히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이런 얘기도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야당은 당연히 이제 정권 심판론을 앞세울 텐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불을 놓는 차원에서 야당 심판, 특히 이재명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으려고 하고 이런 구도를 짜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가장 최적격자다. 이런 판단하에 한동훈 비대위를 띄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거죠. 그게 어떤 점에서 그렇게? 강서구청장 선거도 윤석열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이제 야당에 대한 심판이냐 그 싸움을 그때 여당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대패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 정서는 이재명을 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중도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그 지도부 구성이 더 현명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 패착으로 귀결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만, 물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잘해가지고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땐 그 한 개인의 개인기로 윤석열 정권 심판 정서를 누그러뜨리기에는 쉽지 않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오른팔이 윤석열 정권 심판 정서를 누그러뜨리는 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팔을 비대위원장 시키는 거에는 결국은 불안감의 발로 혹시 이렇게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당 장악의 의지가 여전히 강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세력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로 하여금 국회의원 불출마하고 당 대표를 계속 맡아라고 한 것은 바로 자신들이 잘 조정하고 자신들의 의지가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이 국민들의 민심을 얻겠다는 목표보다 더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간다는 거는 결국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야 할 테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이렇게 심판 정서가 높은데도 당의 공천권을 주겠다고 하는 생각이 더 강하다는. 알겠습니다. 저희 여권 장악 의도가 더 강하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입장에서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귀환을 시도하는 현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국회의원 출마하면 다음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불출마하는 거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게 지금 정치의 시대적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시대적 과제가 떠오르고 있는 마당에 70대 이상의 또 당의 대표나 원내대표를 역임하셨던 메선식 하셨던 분들이 다시 나서는 거는 퇴행이죠.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선배님들이 좀 물론 이제 지금 현재 현역으로 있는 분들보다 능력도 있고 더 존재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는 후배들에게 양보하고 후배들을 오히려 지원하고 육성하는 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 측면에서 외부 인재 영입 케이스로 그 금배지를 달았던 초선 의원들, 특히 민주당에서 이 현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데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좀 안타깝죠. 저도 사실은 또 워낙 좋은 분들이고 되게 본인들의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분들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근데 저도 초선 때는 되게 그런 무력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또 이런 식으로 계속 국회의원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막 이런 회의를 한 적도 꽤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신들이 정치권에 왔던 그 목적, 과제들을 수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그분들 중에 몇 분하고는 뭐 술도 마시면서 같이 여러 가지 고민도 같이 털어놨었습니다만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되게 참 좋은 분들인데. 그래요. 전 당에서 이 한 분 한 분을 좀 잘 키워서 그분들의 정치권에 왔던 그 목적과 그 소명감들이 잘 승화되도록 만들 필요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띄우면 이건 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보면 선거 판세를 읽기가 어려운 것이 각 지역의 후보를 낼 정당 구도가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겁니다. 이준석 정당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이게 보수 분열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적이면서 민주당에도 비판적인 분들이 그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준석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보수 분열이라고 주기 있게 아니라 이 중도 표심이 그쪽으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서 민주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좀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죠. 저는 이준석 정당이 어느 정도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파괴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나저나 그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세요, 의원님은? 저는 뭐 아직까지 특별히 제안받은 건 없고요. 전국적으로 우리 후배 의원들 지원하고 지지하는 일은 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